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자 사시사철 불철주야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임종혁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 투자 이제는 실적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실적 추정치가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 미래 실적을 땡겨서 PER을 계산했을 때 PER이 가장 낮은 기업은 바로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종근당 미래 실적 PER은 6.5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PBR은 1배에 불과하고 배당 수익률 작년만큼 배당 정책 펼치면 1.46%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PER이 낮은 제약바이오주는 바로 종근당 홀딩스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실적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종근당 홀딩스를 잘 예의주시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자회사 종근당 건강의 유산균 매출액이 아주 멋지게 숫자가 나오고 있어갖고 아주 좋은 어떤 퍼포먼스, 어떤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계열사로 뭐 종근당이 있고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까지 아주 멋진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량 신약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 작년 실적으로 PER 9.9배 그리고 미래 실적으로 PER 9.8배니까 실적이 크게 증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는 역사적인 PER 밴드 하단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한 1.7%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원제약도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중견 제약사인데요. 자, 이 종목은 작년 실적으로 PER 계산하면 13배가 조금 안 되고 미래 실적으로 PER을 계산하면 10배 정도가 나오니까 이 기업은 전반적인 증권사 추정치를 봤을 때 과거 실적보다 미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작년 정도의 배당을 한다고 가정하면 1.6%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3천억대의 기업입니다. 자, 광동제약은 음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순수 제약 바이오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약 사업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작년 실적으로는 PER이 16배고요. 그리고 미래 실적 땡겨서 PER 계산하면은 PER이 11배 이하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추정하는 증권사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광동제약의 미래 실적을 추정하는 증권사에서는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수익성 중심의 어떤 경영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마진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도 좀 약간 좀 우월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수액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JW생명과학. 자, 이 종목은 과거 실적으로 퍼는 21배 정도 되겠지만 미래 실적으로 PER을 계산하면 퍼가 13배가 안 됩니다. 12배, 12.2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작년만큼 배당을 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한 2.3%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 메리트도 있고 PER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유럽 시장을 뚫었어요. 그래서 JW 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생산한 그 수액이 모회사 JW 홀딩스를 통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 이제 수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보다 미래 실적이 좋아져서 작년 EPS로 PER 계산한 것보다 1년 후 EPS로 PER을 계산한 값이 더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JW 생명과학은 성장 가치 대비 업종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나브 패밀리로 매출액이 의미 있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은 과거 작년 EPS로는 PER이 27배 정도 나오겠지만 미래 EPS를 땡겨서 PER을 계산하면요. 13배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카나브 패밀리가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카나브 패밀리가 주도하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 스토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보령제약은 미래 실적을 땡겨서 PER을 계산하면 12.6배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제약. 자, 하나제약은 마취제의 강자고요. 마약성 진통제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제약도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 실적으로 PER 계산했을 때 12배. 그리고 미래 주당 순이익으로 PER 계산해도 12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주가가 싸요,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의 그 사업 파트에서 사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과점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ER 값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프리미엄이 부여가 안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퍼가 100배, 200배. 어떤 기업들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PER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없는데 하나제약 같은 종목도 봐보세요. 나름대로 카테고리 킬러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PER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업종 PER 대비 상당히 PER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업종 내 저평가 종목들 좀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하나제약 같은 기업들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근당. 자, 대한민국 그 상위 제약사 중에 하나죠. 종근당. 종근당은 이제 미래 주당 순이익으로 PER을 계산하면요. 18배가 나옵니다. 미래 주당 순이익으로 PER 계산하면 18배. 그리고 작년 주당 순이익으로 PER 계산하면 20배 정도 수준이겠죠. 실적이 크게 퀀텀 점프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과거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BR은 2배고 한 배당 수익률은 1% 정도 나옵니다. 근데 종근당은 약간 상위 제약사들의 PER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대한민국 상위 제약사들은. 근데 종근당은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의 미래 가치가 약간은 좀 시가총액의 반영이 다른 상위 제약사에 비해서 좀 덜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4년 동안 4천억 이상 R&D에 투자했기 때문에 신약 가치도 언젠가는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상위 제약사 녹십자. 자, 녹십자 미래 순이익으로 PER 계산했을 때는 31배가 나오죠. 종근당이 녹십자보다 더 저평가돼 있네요. 자, PER 측면에서는. 근데 PBR 측면에서는 녹십자가 1.2배고 종근당이 2배니까 PBR 측면에서는 녹십자가 더 저평가돼 있고 PER 측면에서는 종근당이 녹십자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은 PBR은 1.6배 전후가 나오고 있고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하면은 32배 정도 나오죠. 대규모 3건의 대규모 기수출 이뤄냈죠. 거기와 관련된 마일스톤 유입되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한 실적으로도 PER은 32배니까 좀 높은 편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상위 제약사 종근당, 녹십자, 유한양행 중에서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했을 때 종근당은 18배, 녹십자는 31배, 유한양행은 32배 정도 되니까 이 상위 제약사 트로이카 기업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종근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웅제약은 이제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하면요. 한 37배 전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양약품도 추정치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소수 증권사에서 추정한 거지만 복수의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하면 42배가 나오고 있고 중국 현지 법인은 매출 성장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슈펙트하고 놀텍이 어떤 식으로 해외 시장에 침투하는지 그런 시나리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요. 자, 작년 실적으로는 PER이 90배가 좀 안 되고 미래 실적으로는 PER이 50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은 과거보다 미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셀트리온은 내년도 EPS보다는 3년 후 EPS로 PER을 계산해도 될 만한 성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셀트리온이 내년 실적이 올해나 작년 실적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램시마 SC 제형이 내년부터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이렇게 올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리투산 바이오시밀러 투룩시마가 올해 4분기 때 미국 시장에서 런칭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셀트리온은 올해보다 내년 전망치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록 절대적인 PER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PER 50배, 내년 실적으로 계산한 PER 50배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장주, 신뢰도 높은 성장주에는 뭐가 부여해야 된다? 프리미엄이 부여가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뭐 작년 실적으로 펄을 계산하면요 130배가 넘어요. 하지만 미래 실적으로 펄을 계산하면 80배가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높긴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한미약품이 대한민국 제약주 중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이 가장 다양하고 가지가 좀 많죠. 그래서 그리고 신약 가치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펄은 높아요. 그러니까 신약 프리미엄이 좀 부여가 된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미래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냐라고 이제 질문한다면은 숫자만 봤을 때는 한미약품보다는 셀트리온이 더 미래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강약품은 중견 제약사 치고는 퍼가 높아요. 미래 실적으로 퍼가 97배가 나오니까 퍼는 높죠. 근데 중견 제약사 중에서는 나름대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좀 괜찮은 종목이에요. 얘는 어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신약 스토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 파이프라인 중에 3상 진행하고 있는 게 1개가 있고요.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스토리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스토리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이제는 PER 계산이 좀 돼요. 그러니까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했더니 100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적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100배는 어쨌든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기술 수출을 통해서 마일스톤이 유입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메리트가 좀 있긴 있는데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되게 비싸 보여요. 미래 실적을 땡겨서 펄을 계산했는데 100배니까 좀 비싸 보이지만 어쨌든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기술출 성공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정도에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이제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 3상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 스토리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제가 앞에 다 설명해 드렸고 이 뒤에 설명해 드리는 종목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스토리로 좀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미래 실적, 내년 실적으로 PER 계산하면요. 140배가 넘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는데 1공장 가동률은 한 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공장 가동률은 50% 전후, 3공장 가동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상공장 가동률이 의미 있게 50% 이상 치고 나가고 이 공장 가동률이 7, 80%될 때 그럴 때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거를 논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서 퍼는 비교적 높지만 이 퍼가 언젠가는 더 낮아지긴 낮아질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미래 가치도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소송 비용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비용 처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영업 그 실적을 추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기업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했을 때 PER이 140배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미래 스토리로 접근하는 그런 유형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 종목들 제가 살펴봐드렸고 이번에는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닥 제약바이오주들 봐볼게요. 자, 대한약품, 코스닥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PER이 제일 낮은 기업은 대한약품이에요. 뭐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6.5배니까요. 작년만큼만 순이익 발생시키면은 뭐 올해도 뭐 6.5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메디아나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700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온 실적 추정치 참고해 보면은 뭐 미래 실적으로 봤을 때 퍼는 9배 정도 되는 그런 의료기기 기업이고요. 그리고 약간 바텍은 코스닥을 대표하는 치과용 검사,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바텍은 과거 실적으로는 퍼가 14배, 그리고 미래 실적으로는 퍼가 9.27배 정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의료기기 기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큐어도 뜬금없죠. 아이큐어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대 기업이고 이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진 않아요. 소수의 증권사에서 추정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진 않지만 어쨌든 모 증권사에서 추정한 미래 실적 땡겨서 PER 계산하면요. PER이 10배가 안 되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아이큐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패치제가 내년에
뭐 엄청난 뭐 의미 있는 실적이 뭐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아이큐어가 돈의 폐질 치매 치료제의 어떤 패치제 버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뭐 삼상 성공하고 내년에 국내에 출시돼 갖고 나름대로 방향을 일으키는 걸 전제로 해서 계산한 PER이기 때문에 이건 좀 스토리를 같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증권사에서 이제 추정한 실적 추정치를요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냥 저스트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비츠 안과용 의료기기를 참 잘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미래 실적으로 PER이 9.7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했을 때 10배 이하짜리 기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업종 내에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계해 봤을 때 1년 후 실적으로 PER 계산했을 때 10배 이하가 PER 10배 이하 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은 누가 나오죠? 바텍하고 휴비츠. 바텍은 치과용 검사 장비, 휴비츠는 안과용 검사 장비를 참 잘 만드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뷰웍스도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하면요. 10배가 조금 안 되게 나오고 있고요. 레이언스도 10배 근처, 11배 이하, 10배에서 11배 사이로 지금 PER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언스는 바텍의 이제 계열사고요. 이 디텍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핵심 종목 제약주 내 핵심 종목 중에 하나인 동국제약. 동국제약도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하면 10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제약주 중에서 뭐 이렇게 최근 실적 컨디션 양호하고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하면 누구다? 바로 동국제약이다. 동국제약은 이 취급하는 분야가 이제 확장되고 있고요. 요즘에 CF 광고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탈모 치료제 안정환 씨하고 김성주 씨 나와서 광고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휴원스. 휴원스도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제약바이오주인데 휴원스도 보면은 동국제약이랑 미래실적 PER이 비슷해요. 최근 단기 실적 컨디션은 동국제약이 휴원스보다 월등하긴 하지만 미래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휴원스도 퍼가 11배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성분 분석기 글로벌 넘버원 업체인 인바디도 미래 실적으로 PER을 계산하면요 12배가 조금 안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대표 의료기기 종목 중에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메디칼도 미래 실적으로 PER 12배 정도 나오니까 뭐 다른 의료기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는 좀 이렇게 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중에서 시총도 크고 뭐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콜마 B&H인데 콜마 B&H는 작년 실적으로 퍼는 16배가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하면은 12배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콜마 B&H도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는 좀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코스피의 종근당 홀딩스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종근당 홀딩스가 훨씬 더 저평가돼 있죠. 예. 자, 인터로조 콘택트 렌즈를 참 잘 만드는 기업이고 일본 시장에 침투를 잘해갖고 돈을 잘 벌어요. 요즘에 수출 컨디션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은 작년 EPS로는 퍼가 20배가 넘어가지만 미래 EPS로 PER 계산하면요 13배에서 14배 사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로조도 최근 올해 실적 컨디션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혈당 측정기 만드는 아이센스는 일단 미래 실적으로 퍼가 14배 정도 나옵니다. 과거 실적으로는 17배, 미래 실적으로 14배니까 미래 실적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레이는 미래 실적으로 PER이 14배 정도가 나오는 기업이고 LNC 바이오는 과거 실적으로는 PER 27배, 미래 실적으로는 PER 16배 조금 안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 성형계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보형물을 잘 만드는 기업인데 가슴 보형물을 잘 만드는 기업인데 한스바이오메들은 과거 실적으로는 퍼가 50배가 넘어가지만 미래 실적으로는 퍼가 18배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의미 있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100억대고요. 상당히 좀 가격 매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성형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휴메딕스는 필러를 만드는 기업인데 필러 만드는 휴메딕스는 미래 실적으로 PER이 20배가 좀 안 나오고요. 근데 배당 수익률 만약에 배당을 작년만큼 하면요. 배당 수익률이 한 2.4% 나오니까 나름대로 배당 메리트도 있는 종목으로 좀 추정되고 있고 디지털 임플란트로 지금 아주 좋은 업황을 맞이하고 있는 디오는 미래 실적으로 PER은 21배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피부과용 장비, 성형외과용 장비를 잘 만들고 입고를 잘 시키고 있는 클래시스도 미래 실적으로는 퍼가 25배, 과거 실적으로는 57배, 미래 실적으로는 25배 정도 나오니까 이 종목도 고속 성장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넥스는 미래 실적으로 PER이 28배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PER이 100배가 훨씬 넘어가는데 이 종목은 PER이 미래 실적으로 30배 이하니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 중에서는 바이넥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미래 실적으로 퍼 계산하면 28배 정도 나오고 그리고 대한민국 넘버원 메디톡스 보톡스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메디톡스는 미래 실적으로 퍼가 29배, 과거 실적으로 30배, 미래 실적으로 29배인데 사실은 중국 시장을 만약에 뚫게 되면요. 이 이익 추정치가 상향 추정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뉴로녹스라고 있어요. 한국명이 메디톡신인데 수출명이 뉴로녹스인데 뉴로녹스 중국 공식 품목 승인 떨어지고 내년부터 중국 화이트 마켓 진출해 갖고 실적이 나오면은 이익 추정치가 상향 추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PER 값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자 진단 기업 중에서 실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바로 시젠이고요. 시젠은 미래 실적으로 퍼가 30배 정도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또 보톡스와 경쟁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디톡스와 경쟁하고 있는 보톡스 대표주 휴젤은 미래 실적으로 PER이 32배. 근데 지금 휴젤이랑 메디톡스랑 비교해 봤을 때 휴젤보다 메디톡스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